어머나, 제목 보세요, 여러분. 시어머니 핀잔에 흉기난동이란 섬뜩한 제목이에요. 혹시 그러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, 지금 이담 아나운서? 설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. 이게 어떤 상황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4월 25일 밤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네. 이 부부의 집이긴 한데요. 이 집에는 부부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,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. 네. 그런데 집에는 20대 아내와 60대 시어머니만 있는 상황이었고요. 아내가 집 밖에 있는 이제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싸웠다고 합니다. 근데 싸우면서 금전 문제로 싸우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라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. 아유, 아니 뭐 이제 뭐 이해는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후 맥락도 안 따져보고 사정도 모른 채 하재근 평론가님 그냥 당신 아들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편만 들었나 봐요, 지금.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내, 며느리가 기분이 또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남편과 다퉈서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 판에 시어머니가 또 핀잔까지 하니까 네. 더더욱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한 겁니다. 이 20대 아내가 다짜고짜 주방으로 가더니 흉기를 가져와서 어머나. 60대 시어머니한테 8차례 휘둘렀다고 어머나 합니다. 어머나, 세상에. 아니 이게 지금 진짜 사람이 할 짓이에요.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, 그리고 그 화가 난 건 금전 문제로 전화기 너머로 다투던 남편과의 문제일 뿐이지 그 시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며느리가 진짜 흉기를 휘둘러요, 세상에. 그러니까요.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.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기분 나쁘다 뭐 항의를 하면 되잖아요.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든지. 흉기를 휘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어머나. 이 여성 그리고 나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. 근데 자수를 했는데 네. 그리고 나서 밝혀진 사실이 또 한 번 경약을 금치 못하는 일이 뭔데요? 발생했는데 이 여성이요. 알고 보니까 지난 2020년 10월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이후에 지난해 7월에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퇴소를 한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미 복역 후에 출소한 상태였고요.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출소를 했으니까 지난해 7월에 지금 누범 기간이거든요. 네.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하는 범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. 아니 세상에 동종수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세요. 과거 특수상해죄. 손정희 변호사님, 특수상해죄. 그러니까 특수가 어떨 때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? 뭐 추정컨대 위험한 물건으로 누군가에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. 폭력적 성향이 있는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난다고 타인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존속을 살해하려다가 지금 미수에 그친 사건이거든요. 실제 제명도 존속 살해 미수죄입니다. 그러니까 남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살이, 그러니까 이 미필적 고의든 뭐 확정적 고의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 사건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고요. 네. 재판부도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. 실제 이 사건은 며느리가 이 범행 직후에 자수를 했거든요. 네. 자수라면 보통 감경되잖아요. 근데 감경되지 않았습니다. 어허. 왜냐하면 누범 기간 중에 이 재범을 하는 경우는 또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범행 대상 그리고 수법, 동기 이것을 보면 재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. 이 며느리, 아내에 대한 처벌을 희망을 했고요. 특히 재판부에서는 우발적 범행이고 시어머니가 치명상을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20대의 아내, 며느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. 실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. 이 점을 인정을 했고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격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요, 보세요. 이 징역 7년을 감형 없이요. 자수는 했지만 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는 했지만 지금 손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재판부도 역시 이건 정말로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감경하지 않았어요.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,
혹시 이제 7년 동안 이 몹쓸 여성이 반성이나 할진 모르겠지만 혹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 아내가 해하려 했어요. 혹시 이혼 소송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? 어떻습니까? 100% 할 수 있죠.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직계 존비속,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학대 살인 미수니까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폐륜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장을 써서 아마 여성이라고 하면은 통상 청주에 있는 여성교도소에 수감합니다. 이미 벌써 작년 7월까지 4년 동안 있었던데 다시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입학하는 거죠. 아마 교도소에 다시 수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이런 그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이런 가정 불화로 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종종 있는데 통상 여성들의 살인 행위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평소 때 막 그 뭐 가정 폭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 도저히 못 견뎌서 이거를 공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다르네, 거예요. 진짜. 네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살인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. 아마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남편도 법적 조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로 생명을 건진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. 이 몹쓸 여성 7년 동안 글쎄요. 반성이나 할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복역하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